한 달 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어제 처음 신랑의 통장 내역을 보고 놀랐어요. 며칠 전 월급날이라 이제 통장을 갖고 와라 했는데 며칠을 미루다 결국 어제 봤네요. 근데 좀 놀랐어요. 통장 내역에 시집의 아파트 관리비가 매달 빠져나가요. 그리고 인터넷 요금도. 인터넷 요금은 결혼 전 남편이 많이 쓰기도 했고 그래서 이해한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는 결혼 전 냈다면 결혼 후에는 이제 시집 쪽에서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달 이렇게 꾸준히 20만 원 되는 돈을 자동이체 나가면 저희 친정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저도 똑같이 친정에 20만 원을 드려야 하는 건지 머리가 좀 복잡해요. 괜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집의 관리비를 앞으로는 내지 않겠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고 쪼잔하게 볼 것 같아요. 시아버지도 아들이 분가했으면 이제 당신이 내셨으면 하는데 갑자기 시부모님이 싫어지네요. 시엄마, 시아빠. 그래서 시집 행사에 참여하는 김장이라던가 생신 외에는 돈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어차피 매달 관리비로 20만 원 내주는데 명절이나 김장비를 따로 드릴 필요가 있나 싶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여기서 이제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20만 원씩 내준다고 하는데 남편분이 그러니까 원래 매달 이제 나가는 돈이라고 이제 매달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이제 매번 나갔는데 지금 이제 일부러 내준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확인을 못 해보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매달 20만 원씩 내고 있다는데 뭘 확인을 해? 그러니까 통장에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무슨 가능성? 그러니까 자동이체 같은 걸로. 아, 그러니까 시댁의 아파트 관리비를 남편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가 나간다는데 뭘 확인을 또 하냐고.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 와이프는. 그렇지. 그래, 근데 뭘 확인을 하냐고. 이미 매달 꼬박꼬박. 그러니까 결혼 전에도 이제 남편이 뭐 인터넷 같은 거는 많이 썼으니까 그것도 지금 꾸준히 나가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그 시댁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를 아들이 지금 아들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매번 내주고 있다는 거잖아. 대신 내주고 있다고. 근데 이게 한 달 전에 결혼했다고 하니까 언제부터 빠져나간지는 정확하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빠져나가긴 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한 달 후에 확인한 거니까 결혼해서 빠져나간 거를 처음 본 거 아니야? 아, 뭔 소리야. 통장 내역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관리비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결혼 전에는 이제 뭐 보태드리고 하는 거는 게 관계가 없잖아. 지금 이 사연의 요점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내고 그러는 건 관계가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결혼 전에는 내준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결혼하고서도 계속 꼬박꼬박 20만 원 돈 되는 돈을 시댁 관리비라는 그 아파트 관리비라는 명목 하에서 남편 통장에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럼 자기 집에도 똑같이 20만 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결혼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시댁에 그 부모님들 사는 집에 그런 관리비도 너가 내주냐 이거던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 전에 나는 그 얘기인 거야. 매달 빠져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확인했을 때는 이제 결혼 후에 빠져나간 걸로 생각하는데 남편은 이제 매달 빠져나가는 거니까 신경을 못 쓴 걸 수도 있다는 거지. 결혼 후에 이제 상의는 안 했는데 매달 빠져나갔던 거니까 그럼 결혼 후에 남편 확인한 거. 잘못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관리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지. 통장을 갖고 와라 했는데 막 뭐 미루다가 인제야 봤대잖아. 그러면 남편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숨긴 거 아니야? 처음부터 공개를 안 하고? 그리고 결혼 전에 이미 뭐 통장 내역이라든지 그런 수입이라든지 그런 거, 그 뭐야, 자산 이런 건 다 공개를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래. 어쨌든 뭐 이거 뭐 그래, 오빠 말대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은
그 전에도 계속 나갔는데 결혼하고도 그치. 똑같이 나갔는데 왜 넌 이제 와서 이러냐 이럴 수 있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는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왜 남편이 시댁 그 사는 부모님들 사는 집값까지 왜 계속 내려고 하냐 이건 거고 근데 이거는 둘 다 잘못이 있는 게 결혼 전에 어쨌든 서로 이런 거는 명확히 짚고 넘어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잖아. 만약에 여자분이 아내분이 이제 돈 관리를 하기로 했어. 그럼 남편은 당연히 자기의 그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 생활비 통장이라든지 이걸 아내분한테 다 맡겼다는 얘긴데 아내분이 이걸 지금 통장 내역을 보고 나서야 알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미리 뭐 이래서 나는 그럼 여태껏 내가 뭐 우리 엄마 아빠 사시는데 인터넷 요금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공과금을 내가 대신 내주고 있었다. 이걸 먼저 오픈을 했어야지 이런 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여기 보면은 시아버지도 아들이 본가있으면 이제 당신이 내셨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맞는 시부모님이 싫어지시네요라고 할 정도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근데 필요는 없지 그건 않나? 맞다고 봐. 우리 입장 봐도 우리도 전에 오빠 따로 나 따로 했을 때는 우리가 번 돈에서 이제 얼마큼 뭐 생활비 보태 쓰라고 집에다 드렸잖아. 양쪽 그치. 집에다가. 근데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뭐 서로 그냥 관여를 안 했지. 근데 이제 경제권도 오빠가 나한테 주고 나서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합치고 나서는 이제 모든 돈 관리를 내가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결혼한과 동시에 이제 집에다 생활비 보태드리는 것도 끊었고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렸잖아. 이런 것처럼 뭔가 결혼을 했으면 어쨌든 따로 독립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경제적인 그 지원이 이런 부분도 만약에 한 번에 그냥 다 끊어내기가 좀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나도 가정을 이뤘고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하니까 뭐 이걸 조금 금액을 줄이든가 아니면은 뭐 매달 지원하던 거를 뭐 2달에 한 번, 뭐 3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으로 점점 줄여가다가 이제 독립을 해버리는 게 낫다고 보는데 나는 그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20만 원씩 이제 매달 관리비로 나갔었는데 이제 후에 명절이나 김장비 같은 것도 이제 따로 줄 필요가 없다고 그치 생신이나 말을 이런 하니까 때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한 게 있지 않 나는 그게 가장 궁금했고 그 후에 의심을 이제 할 수도 있잖아. 나중에는 그 얘기를 좀 해봐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어찌됐건 거의 이제 동등하게 해야 되니까 맞아. 뭐 그러니까 처가 이런 쪽에서도 거를 기준을 좀 잡아갖고 예를 들어 경조사비는 우리 생활비에서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고 양쪽 집에 동등하게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씩 준다든가 생신 부모님들 생신에는 20만 원 뭐, 명절 명절에는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 분이서 합의를 하신 다음에 딱 정해놓고서는 이제 그 생활비 한도 안에서 사용을 하셔야 이런 트러블이 없을 것 같아. 괜히 이제 시부모님 가뜩이나 시자 붙은 그 시월드는 어렵고 불편한데 싫어질 정도면 이거는 문제가 그러게. 크다고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경제권을 누가 갖든지 간에 온전히 맡기려면 그것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통장 내역이라든지 모든 지출 내역, 수입 내역은 오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덧붙이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거를 해결한 다음에는 이제 후에 이제 결론이 문제인데 시댁이랑 이제 처가에 이제 돈을 같이 매달 일정 금액을 같이 줄 건지 아니면은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올해 5살 된 딸아이 키우고 있는 맘이에요. 저희 남편과 아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남편은 부사관이라 아이가 첫 돌도 채 되지 않아서 군입대를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엔 이 정도로 사이가 안 좋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군입대하고 나서 저희는 친정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우리 딸내미도 아빠가 휴가 나오면 낯설어 하고 친정에서 키우다 보니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해 5월쯤 남편 부대에 관사가 나와서 남편이랑 같이 살게 됐어요. 이제 좀 같이 살면 낯도 안 가리고 서로 친해지겠지 했는데 아기가 너무 커버려서 늦은 걸까요? 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여기로 온 초반에는 엄마랑만 붙어 살아서 그런지 하루 종일 엄마. 아이가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내다가 엄마밖에 없으니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빠 퇴근하기 전엔 집에서 혼자 잘만 놀다가도 아빠만 퇴근하면 엄마 하고 착 달라붙어 있고 남편도 아이한텐 눈길 한 번 안 주네요.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말도 다정하게 한마디를 안 걸어요. 서로 얘기하는 거라곤 아빠가 혼내거나 아빠 게임하는데 옆에서 아이가 뭐 해달라 말 걸 때 한두 마디 정도? 이럴 때 말고는 잘 얘기도 안 해요. 남편한테 애 좀 놀아주라고 아니면 다정하게 한마디라도 건네보라고 하지만 그게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노력해볼 생각도 안 하더군요. 아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부모가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아이도 좀 돌아설 텐데 엄마가 중간에 섞여서 둘 사이 좀 나아지게 하려고 해봐도 본인들이 그걸 노력을 안 하니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아이는 더 아빠를 싫어하고 아빠도 아이가 자기를 안 따른다고 싫어하고 그리고 질투 때문인지 셋이 붙어 있으면 꼭 져 가지고 싸웁니다. 남편이랑 제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 우리 딸내미가 꼭 그 사이로 파고듭니다. 그걸 또 남편은 짜증내면서 그냥 자기가 일어나고요. 남편이랑 안고 있을라 치면 딸이 옆에 와서 엄마 나 안아줘 나 사랑하잖아 이럽니다. 남편도 애가 하도 그러니까 넌 왜 아빠랑 엄마랑 붙어있는 꼴을 못 보냐며 애가 떨어져 지내버릇해서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여기 온 지도 벌써 반년이 다 되었습니다. 여전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젠 애기 아빠도 농담으로 애기한테 아빤 너 싫어 이러면 애도 아빠한테 난 아빠 싫어 서로 이럽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남편한테 애기 그러면 상처받는다고 아빠는 장난식으로 말할지 몰라도 애기는 상처받는다고 이래도 소용없어요. 서로 계속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아빠 사랑을 못 받고 커서 그런지 내 아이는 부모 사랑 온전히 받으면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자, 여기 사연에서 질투하는 게 이제 딸 그리고 남편 둘 다 이제 와이프 엄마를 두고 자기를 두고서 이제 질투를 하는 건데 일단 심한 거는 내가 봤을 때 질투가 심한 거는 남편 같아. 왜? 지금 딸이랑 같은 눈높이에서 지금 거의 대결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생각에는 음, 뭔가 아기가 어쨌든 아빠의 직업이 군인이다 보니까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서 지낸 시간이 많았다고 했잖아. 아내분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자리가 아빠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아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것 같아. 유대감 같은 거? 그치, 유대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지. 왜 보통 보면은 엄마도 엄마의 역할이 있어서 엄마의 자리에서 애기들과 관계 형성을 만들어 가는데 아빠가 어렸을 적부터 애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같이 생활하고 지내고 시간을 보내고 이런 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게 없는 거지. 이 애기한테는 아빠가 막 놀아준다던가 아빠가 막 다정하게 정말 뭐 딸한테 막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같이 놀아주고 뭘 맛있는 걸 같이 먹어준다던가 몸으로 놀아준다던가 동화책을 읽어준다던가 이런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애기한테는 아빠와의 그런 관계가 내가 봤을 때는 형성이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애기도 아빠가 불편하고 약간 어려우니까 엄마한테 그나마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낸 엄마밖에 없는 거지, 애기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자꾸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다 보니까 자기한테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편하고 계속 봐오고 같이 지내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애기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빠랑 같이 살게 되면서는 아빠랑 엄마랑 이제 부부다 보니까 뭐 애정 표현도 하고 뭐 정말 이렇게 하면은 애기는 그게 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계시고 이제 남편이랑 지금은 부인, 같이 산다고. 아빠랑 엄마랑 애기랑 같이 산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를 이제 남편분이 대신에 해야 되는 건데 애기한테는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애기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놓으면 애기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의 등장. 그러니까 아빠인데 뭔가 그 아빠의 여태껏 아빠의 역할과 아빠의 자리에서 있었던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새로운 사람이 두둥 등장해버리니까 애기도 약간 당황스럽고 낯설고 약간 이랬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아빠도 약간 똑같이 막 나도 너 싫어 뭐 이러면서 막 그럴 게 아니라 더 오히려 진짜 이 아내분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더 챙겨주고 해서 자꾸 사이를 지금 멀어져 있는 이 사이를 점점 좁혀가면서 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러고 계시고 그치. 말도 잘 안 하시고 이러면은 아빠는 너 싫어 하면은 이제 안 되고. 애기도 알 건 다 알아서 진짜 아내분 말처럼 상처도 받고 아빠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아, 이게 장난식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제 되는데 바꿔서 얘기하지. 아빠는 아니지. 나는 아빠 싫어하면 이제 나는 그래도 너가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싫어해도 나는 딸 너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낫겠지. 그리고 똑같이 엄마 하면 안 되고. 아내분이랑 그렇게 더 돈독하게 막 뭐 껴안으신다거나 그런 애정 표현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일단은 아기한테 더 맞아요. 애정을 쏟으시고 관심을 쏟아주시고 솔직히 뭐 5살이고 이 정도 애기한테는 애기가 어리다면 어리지만 그래도 알 거 다 알고 의사소통도 하고 자기 주장도 이제 할 나이니까 맞아, 여기서 응. 예쁘다 애기가- 예쁘다 해주면은 애들도 그거 다 알아요. 자기 예뻐해주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빠는 나 미워하고 날 싫어하네. 이유는 애기들도 다 알기 때문에 더 감정 표현을 해주시고 더 챙겨주셔도 모자를 파네.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여기서 아기가 너무 커버려서 늦은 걸까요? 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 이렇게 물어봤을 때 늦진 않았지? 않았죠. 그치, 그리고 5살이니까. 요즘은 TV 같은 데서 보시면 뭐 이렇게 아이들 그런 치료하는 그런 센터도 요즘은 엄청 많고 그런 센터가 있어? 놀이를 통해서 TV에도 많이 나오잖아. 부모들이 가서 상담받거나 아이들 미술 심리 치료, 뭐 놀이 치료 이런 거를 통해서 부모들도 다 치료하고 이런 거 상담받고 해갖고 많이 개선되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있으시니까 정 만약에 힘드시거나 뭐 어렵거나 안 되겠다 하시면은 그런 데 가서 그냥 그게 꼭 막 나쁘고 막 이런 안 좋은 그런 인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아이가 지금 심리가 어떤가 우리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거를 되게 정말 상세하게 이렇게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더라고요. 방송 같은 데서도 연예인들 부부가 이제 아기 데리고 상담센터 가거나 치료 이런 센터 가서 정말 몰랐던 부분. 나는 우리의 아이는 안 그럴 줄 알았고,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영 의외의 막 아이들이 의외의 정말 그런 데서 상처를 받아서 막 그게 내면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으니까, 혼자만 끙끙댈 게 아니라, 정 힘드시면 그런 데를 좀 약간 도움을 받는 것도, 받아야 될 것 같긴 해. 일단 나쁘진 않을 것 남편분이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애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정하게 이제 뭐 애정 표현을 5살이면 한다든지, 아직 아기인데. 아니면 뭐 제대로 놀아주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같은 눈높이에서 이제 군인이라서 더 약간 딱딱하실려나?
근데 그거는 뭐 성격인 거는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고 하니까 정말 정말 아기가 싫어서 정말 믿고 막 내가 쟤한테 잘 해줘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막 이런 거 아니시니까 조금 더 물론 처음이라 당연히 어색하고 불편하시겠지만 맞아. 그래도 어른이 먼저 아이한테 다가가고 마음을 열면 아이도 분명히 그거를 알고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자기 아이고 하니까 처음엔 뭐 정말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안 되더라도 노력을 좀 하긴 하셔야지. 그쵸. 아내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고민이니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면은 속도 많이 상하셨을 거고, 혼자 마음고생 엄청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엔 아마 별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제 같이 살면은 알아서 이제 안 되겠지라고 낯설어 생각했을 하고, 텐데. 이제 친해지겠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또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장기전이라고 하루아침에 확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하고 아빠하고 지금 봤을 때는 관계가 이렇게 막 애틋하고 막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뭐 태아 때부터 이렇게 막 그런 관계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반대. 서로가 조금씩 차근차근 아빠도 노력하시고 아이한테 그리고 아이한테도 뭐 어머님이 됐던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주변 분들이 됐건 자꾸 이제 아빠에 대한 또 이런 좋은 인식을 아이가 가질 수 있게끔 멀리 안 하고 낯설어 안 하고 불편해 안 하고 다가갈 수 있게 또 하나씩 차근차근 도와주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나는 근데 한 방에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어떤 진짜 면에서? 하루 종일 한 번 놀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도 있어. 놀이기구처럼 막 놀아주고 하다 보면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너무 피곤해 쩔을 정도로 이제 잘 놀아준 거야. 그러면 애기가 그 놀아준 거 기억 때문이라도 진짜 근데 이 친해질 수도 아이도 있어. 이제 딸 아이도 여자아이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취향도 있고 분명히 성격도 있을 거란 말이지. 아 근데 다섯 그거에 살 맞춰서 그러니까 아버님도 좀 약간 하나씩 다가가고 좀 바뀌어서 말 한마디로라도 더 다정하게 해주고 그렇지. 나는 나도 너 싫어보다는 너 장난이어도 아빠 싫어해도 나는 딸 좋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를 진짜 데리고 노는 것은 진짜 괜찮아 보이던데. 하루 진짜 나는 오늘 이 애를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겠다 해가지고 작정하고선 하루만 딱 놀아줘도 뭔가 달라질 것 같아. 단 둘이 데이트. 아버님이 이제 딸을 데리고 음.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요즘 코로나긴 하지만 그래도 키즈 카페 뭐 이런데 두 분이 가셔서 놀아주고 하다 보면은 또 이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게 또 보이면 다음번에 또 그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또 놀아주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추천드린 하루 날 잡아서 놀아주는 거 그거 추천합니다. 엄마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빠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절대 혼자 클 수 없고 혼자 키울 수 없듯이 그래, 육아도 같이 하는 거니까 맞아요. 부모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화이팅 여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결혼 8개월 차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요 며칠 너무 속상한데 친정 식구들한테 말하자면 걱정할 거고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자존심 상하고 누구한테 말할 곳도 없고 해서 끄적여 봅니다. 저는 28살이며 지방대 졸업 후 지금은 작은 회사 다니고 있고요.
남편은 32살이고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얼마 전 시댁에서 시누이들께서 오라고 하셔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일이 많아서 늦게 온다고 하고 저보고 먼저 가라 해서 저는 먼저 도착해 시부모님과 누님 부부, 초등학생 자녀, 둘째 누님 부부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시댁분들이 다 주당이셔서 술도 잘 못 마시는 저는 거기 끼어서 그냥 분위기만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시부모님들과 시누이들이 아직도 많이 불편합니다. 시누이들은 너무 기가 세셔서 저한테 쌀쌀맞게 대하시고 그러면서도 자꾸 오라고 부르고 그러십니다. 그럼 저는 꼭 뭘 사들고 가거나 조카한테 용돈 주고 주방일, 설거지에 과일 깎아 먹은 것까지 다 치우고 집에 돌아오곤 합니다. 시부모님들은 결혼할 때 시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약간 껄끄러운 대화도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 우리 집에 방 많다고 들어와서 살라 하시고 아들하고 떨어져 있기 싫으시다면서 너희들 어차피 돈도 못 모으지 않겠냐. 내가 애기 낳으면 애기도 봐줄 거다 하시면서. 하지만 시누이들도 걸어서 3분 거리에 사시고 자주 드나들고 하셔서 제가 나서기엔 너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결국 신혼을 보내고 나중에 모시는 걸로 합의를 보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암튼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다가 다들 조금씩 취하셨는지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큰 신우께서 저희 남편 옛 여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혹시 그거 아냐고. 땡땡이 너 만나기 바로 전에 진짜 좋아하는 여자라고 데려왔었는데 양가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헤어졌었다고.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그랬어. 그때 쟤 참 대단했지 엄마? 어머님이 충격받아서 쓰러지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그거 후회 안 해? 지금 며느리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요. 다행인 건지 어머님께서는 우리 며느리가 훨씬 낫지. 난 불만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우께서 조카들도 있는데 취하신 건지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애틋했는지 몰라. 번 돈도 다 그 여자한테 쓰고. 남편은 저한테 돈을 잘 쓰지도 않고 부모님이나 누나들한테만 쓰는 사람이에요. 땡땡이는 지금 그 여자애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네. 걔가 원래 무뚝뚝한 애가 아니더라. 옛날에 땡땡이가 그 여자랑 문자 주고 받다가 누나한테 잘못 보낸 적이 있는데 애기야 하면서 닭살이 장난 아니더라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며 상황을 정리해 주셨어요. 남편은 한참 후에 너무 늦게 와서 그냥 얼굴만 내밀고 같이 차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냥 취한 척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와서도 등 돌리고 자버렸어요. 저희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나름 아름다운 연애도 하고요. 남편이 닭살 떠는 성격은 아니지만 진득하고 자상한 편이었거든요. 그냥 경상도 사람이라 그렇겠거니 했는데 저렇게 닭살도 떨 줄 아는 사람이었다니. 남편은 엄청난 효자거든요. 결혼할 때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문제에도 편도 많이 안 들어주고 했던 사람인데 여자 때문에 부모님한테 대들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니. 예전엔 완전 딴 사람이었나 봅니다. 배신감이 막 밀려와서 그날 잠도 못 잤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까지 생각이 미쳐서 그냥 제 맘속에만 묻어두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만드는 일이 터졌어요. 저녁 때 같이 영화도 다운받아서 보고 와인도 한잔하고 둘 다 기분 좋게 약간씩 취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를 안고선 땡땡아 하는데 그 이름이 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보라며 따졌는데 응? 땡땡아 했잖아. 왜? 이럽니다. 분명히 제가 들은 건 딴 여자 이름이었는데 제대로 들은 건 아니고 어렴풋이 들은 거지만 분명히 제 이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사귀던 사람 이름 뭐냐고 하면서 계속 실랑이 했고 결국 남편이 말을 해줬는데 제가 들은 것과 같았어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원래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라 싸운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이건 전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저보고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지금 자기도 당황스럽다고 머릿속에도 없는 일인데 자기를 나쁜 남자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다그치면서 신우이가 했던 말 얘기까지 다 하면서 따졌어요. 얘기 좀 들어보자면서. 왜 헤어졌냐고, 그 여자 아직도 생각나냐고. 근데 제 남편이 좀 너무 솔직해서 사람한테 상처 주는 타입이거든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애를 많이 사랑했었다고,
그런데 시부모님이 독실한 불교세요. 그래서 종교 문제로 반대도 심했고 그 여자네 집 쪽 반대도 너무 심했다고. 그래서 헤어지게 된 거라고.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지난 일이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건 너니까 마음 쓰지 말라고. 근데 그게 거기서 제가 그냥 접었어야 했는데 계속해서 물어보게 됐어요. 근데 남편은 또 그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너무 곱게 자라서 우리 부모님, 우리 누님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그래서 서로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보내줬다고. 그 여자가 너무 곱게 자라 애기 같고 순수하고 그래서 자기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못 살게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잖아요. 헤어질 때 떼놓으려고 일부러 거짓말도 하고 못된 말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안 좋았다고. 그때 그렇게 말해서 그 여자는 사실 자기 꼴도 보기 싫을 거라고. 순진한 여자 유학 시절에 외로워서 이용해 먹은 줄 아직도 알고 있을 거라면서. 그런데 네가 걱정하는 일 전혀 없다고. 제가 다시 만나면 마음 쓰이겠네? 나 버리고 가겠네?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렇게 말을 해버리네요. 어머님께서 많이 배운 여자는 싫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더 안 좋아하셨다고. 그 여자를 미국 유학 시절에 같은 학교에서 만났대요. 제가 너무 서운해서 눈물 글썽이면서 따졌는데 저를 꼭 안아주면서 토닥여주면서 달래주더라고요. 자기가 상처 줬으면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따지니까 그냥 미안하다네요. 저렇게 말해놓고는 너무 피곤하다고 자야겠다고 등 돌리고 쿨쿨 자버리는 거 있죠? 그럼 저는 학벌 안 좋고 곱게 안 자라서 시댁에서 시달리는 것도 남편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 참고 또 저는 곱게 안 자란 사람이라서 그분들 대하면서 상처받아도 상관없다는 건지 너무 황당해서 어이없어 하다가 또 밤새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아침에 남편이 시댁 가자는 거 저 오늘 몸이 안 좋다고 못 가겠다고 해버렸는데 걱정하면서 친정에 데려다 주겠다 했는데 그냥 혼자 온다고 하고 와버렸어요. 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전 저희 엄마랑 언니 속상할까봐 얘기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정말. 나도 나름 곱게 큰 딸인데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언니한테 사랑받고 컸는데 그 여자는 그토록 사랑해서 자기 집에서 고생시킬 수 없어서 보내주고 나를 고생시키고 있는 건가 싶고요. 말로는 그 여자 다 잊었다고 자기 마음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남편이 아직도 마음속에 시리고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 건지 계속 생각 들고 미치겠네요. 그 여자는 제 남편이랑 결혼 안 하고 제 남편이 보내줘서 잘 됐다고 생각할지도, 그 여자 아직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혹시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자들 출 생각나고 마음 아프고 부인에게 말 못하는 그런 시린 사랑이 제 남편 가슴에도 평생 있을 건지 그런 게 너무 속상하고 지금 너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저에게는 그런 시린 기억의 남자친구는 없는데 남편은 잊고 있다가도 어제 제가 말 꺼내서 또 생각났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 어떻게 해야 좋은 걸까요? 야, 이번 사연은 참 난감하네. 결혼 8개월밖에 안 되는데 전 여자를 못 잊고 있으니 못 잊고 있는 게 아니라 신우이가 뭐 동생네 부부 잘 살고 있는데 초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전 여자 얘기를 왜 해? 그렇다고 지금 그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신우이가 잘못한 거지. 그리고 어머님도 분명히 나는 지금 우리 며느리가 훨씬 낫다고 훨씬 좋다고 그랬는데 신우이가 그 옛 여자 이야기만 안 꺼냈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남편이 그 여자를 생각하는지 좀 많이 의식하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신우이가 얘기를 안 꺼냈으면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지. 그렇지. 신우이가 말을 꺼냈는데 좀 한 번에 끝내던가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본인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뭐 동생 얘긴데 그거를 뭐 자랑이라고. 솔직히 시부모님들도 가만히 계시는데 자기가 뭔데 뭐 나같이 보인 자리에서 그것도 좀 예의에 어긋났다고 보는데 나. 그래서 마음에 안 든 게 아닌가. 신우이가 그 며느리분을 지금 동서지? 음. 동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닌가. 좀 못됐다, 성격이. 맥인 것 같은데? 부인이 이제 좀 의아해하는 거는 이제 성격 자체가 무뚝뚝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남자가 얘 그치. 내인한테는 이제 되게 다정하고 애교도 많고 그렇지. 돈도 막 잘 쓰고 그랬다는 거에 충격이 오신 거지.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고 다시 뭐 그렇지. 다른 사람 만나러 떠날 것도 아니니까. 남편이 대답해 준 게 있잖아. 그 사람 너무 곱게 자라서 우리 부모님, 우리 누님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헤어질 때 떼놓으려고 일부러 거짓말하고 못된 말도 많이 했다니까. 자기는 이제 그래도 되는 사람이냐. 그렇게 자꾸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 어쨌든 알게 되면서 그 여자랑 자꾸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자기를 비하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 남편이 뭐 물론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상처가 이미 됐을 수는 있지만 지금 뭐 사랑하는 거는 어쨌든 아내분이고 그러니까 결혼도 했고 그 결혼하기 전에 옛 일이잖아. 옛 일, 과거 일.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또 사로잡혀갖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맞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는 과거이니까 원래는 이게 신우이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이 커진 건데 남편이랑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남편 과거인데 이게 없어지는 일도 아니고 하니까 남편분이 막 그 껴안으면서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런 것도 어 잘못된 거니까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니까 딴 건 다 둘째 치고 그 옛 여자분 이름을 언급하고 그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인 것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아내분한테 사과하시고 명확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맞아 그 일도 있었구나. 아 이게 크다. 다른 여자 이름 부른 게 속상할 것 같아 진짜. 남자분이 잘못했다고 빌고 그렇지. 화 풀릴 때까지 뭐 머슴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당분간은. 지금은 사랑하고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남편분하고 아내분 서로의 선택을 해서 결혼까지 하신 건데 그 옛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는 이제 좀 빠져나오시고 남편분의 그냥 과거일 뿐이니까 모르는 척 잊으려고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뭐. 계속 신경 쓰고 계속 비교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 같이 못 살지. 계속 생각날 텐데. 남편분은 아내분한테 파리처럼 싹싹 빌고 머슴처럼 집안일도 좀 하고 다리나 팔도 좀 주물러주고 안마도 해주면서 지금은 아내한테 진짜 다 맞춰주고 공주처럼 여왕처럼 이렇게 대접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이미 와이프분은 알게 모르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여자로서 이 비참함 그게 엄청 클 거예요. 상처는 상처지만 진짜 비교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와이프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셔서 잘 해드리고 풀어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꽃도 준비해서 사다 드리고 이벤트. 그렇지 이벤트 같은 거 여자들은 그런 거에 또 약해요. 한번 진심. 해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풀리는 게 여자들이니까. 그래서 머슴처럼 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끝. 집에서 놀기만 하고 시간 남아서 음식 솜씨 늘었다고 하시는 시어머니. 결혼한 지 만 1년이 됐고 임신 7개월째 접어드는 예비맘이에요. 속상한 일이 있는데 결혼 전부터 약 7년가량 근무하던 회사를 결혼하고 한두 달 뒤 그만두게 됐어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쭉 해오던 거였고 시부모님께도 결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이 나서 그 기회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한두 달 쉰 뒤에 동네 조그만 회사를 다시 다니게 됐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랑 트러블이 있어서 4달 정도 근무한 뒤 그만두게 됐네요. 아이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바로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이 기회에 공부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 뒤로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알바라고 해야 하나요? 큰 돈은 아니지만 집에서 용돈벌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쉬는 게 제 체질이 아니고 요즘 외벌이로는 힘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몸 풀면 가능한 빨리 일 시작하려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네요. 아기 낳고 나서도 집에서 살림만 할 생각 전혀 없으며 신랑한테도 몇 번이나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신랑은 아기 낳고 최소 1년은 아기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우리 둘은 서로 미안해하고 최선을 다해주려고 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쉬고 있고 돈벌이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인데 본인 아들 고생시킬까봐 걱정이신지 뭔지 벌써 몇 번이나 어느 점쟁이가 말하길 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네가 일을 안 하면 집에서 싸움만 자꾸 하게 된다더라. 요즘은 여자도 다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있었는데 병문안 온 시어머니 친구분이 절 보고 왜 회사 안 가고 여기 있냐 하시니까 우리 며느리 휴가 냈다고 시어머니 간호하려고 휴가 냈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참나. 그러더니 어제는 얘도 집에서 놀기만 하고 시간 많으니까 음식이 솜씨가 많이 늘었네 말씀하시는데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자꾸 생각나고 짜증나네요. 신랑한테도 짜증 부리고 친정엄마한테도 하소연했는데 우리 친정엄마 하시는 말씀이 너가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 아기가 있는데 꼬아서 보면 아기한테 좋지 않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너 음식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라. 너가 너무 예민한 거다 하시는데 정말 저가 너무 예민해서인 건가요? 무슨 자격지심 같은 거 때문일까요? 제가 마음가짐을 고쳐먹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네요. 결혼한 지는 1년이 됐고 임신은 7살 때 접어드는 예비맘이에요. 문제가 시어머니인데 결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아기가 생겼다. 아기가 생긴 건 축하할 일인데 시어머니는 그 점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요. 근데 여기 사연에 보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쭉 해왔던 거고 시부모님께도 결혼 전에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분이 어쨌든 일을 하다 그만두시고 또 잠깐 다니다 그만두셨는데 아기가 생겨갖고 이제 공부나 뭐 이런 거 하시면서 재택근무 같은 거 알바 하시면서 이제 시어머니는 그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먹고 시간 많으니까 막 이러면서 약간 비꼬시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문제는 여기 이제 점을 몇 번 보러 가셨는데 점쟁이가 한 말에 또 그치, 이리 팔랑 저리 팔랑 너는 밖에서 일을 음. 해야 한다고 하더라. 너는 밖에서 일을 해야 될 팔자다. 이게 옛날 어르신들의 문제점이죠. 너무 막 토속 신앙이라고 하나? 그런 거에 막 아주 그냥 찰떡같이 믿으시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또 이제 거의 맹신 정도니까. 맹신. 그게 문제지. 근데 또 그 얘기를 또 며느리한테 고지고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죠.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 생각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밖에서 아이. 같이 그렇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안 그러면은 근데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이 귀한 만큼 며느리는 남의 집 귀한 딸내미인데 며느리도 그러면 똑같이 자식인데 귀하고 소중한 자식인데 자기 아들만 귀하다고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너는 왜 집에서 노냐? 너는 시간 많아서 좋겠네? 이런 식으로 막 비꼬면서 하는 거는 아니시지. 그리고 결혼 전에 말씀드렸다고도 했는데 그럼 그때 가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 진짜 이제 그만두고 임신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본인이 싫어하시는 티를 내면은 그럼 며느리는 진짜 뭐가 돼? 근데 여기서 발단은 그거지. 집에서 놀기만 하니까 음식 아니, 솜씨가 재택- 늘었네. 재택근무 뭐 이런 거 재택할만 한대잖아. 용돈 벌이는 한대잖아. 그리고 애가 졌는데 그러면은 임신 7개월이면 배에도 이렇게 나오고 내일 모레 막달인데 어떻게 일을 해?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자기 체질상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애기 낳고도 몸 풀고 하면은 나가서 일한다고 하잖아. 발단은 이제 그 말 한마디가 이제 거기서부터 그렇지. 시작된 거지. 말을- 놀기만 하고 응. 집에 있으니까 뭐 음식 솜씨가 많이 늘었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흘려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집에 약간 있는 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리고 원래 임신하면 이 호르몬 때문에도 감정 변화도 심하고 막 그렇다고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뭐 솔직히 저 말이 막 잘못됐다 이 정도는 아닌데 이제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임신 상태에서 막 가뜩이나 예민하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가운데 그 말을 들었는데 이게 뭔가 화살처럼 와서 비수 딱 꽂히면서 상처가 되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아,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굳이? 이러면서. 그게 문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이제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도 생각이 듣긴 하는데 나도 지금 이제 임신 8개월째라고 했나? 7개월. 7개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어머님도 아기 낳으셨을 때가 있고 그렇지. 기억을 하시면은 좀 조심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좀 헷갈린 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들을 수 있는 얘기인 것도 같은데 지금 글 쓰니 분이 이제 제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하는 건가요? 했을 때는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있으면 애기 나올 때 됐는데 예민하고 그런 거는 조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응. 그리고 며느리가 평생 놀고 먹고 전업 주부 하겠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아기 낳으면 어쨌든 뭐 당분간 아기 키우고 하고 하려면은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까지는 좀 아기도 키우고 집안 살림도 하고 남편 내조도 하다가 이제 상황 되면 맞벌이 하고 충분히 일하면서 돈 버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시어머님도 따뜻하고 다정하게 해주시고 귀한 아들의 자식을 품었잖아요. 그렇지. 자식을 또 출산해서 이제 손자 대를 이어가게 해줄 건데 잘 해주고 맛있는 것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맞아. 이럴 때 남편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중재도 해줘야 되고 또 그렇다고 아내 편만 들면 어머님이 속상해 하실 거고 어쩔 수 없잖아. 무탈하게 나야지 일단은. 어머님 편을 들면 당연히 그건 아내한테 못할 짓이고 그러니까 중립에 서서 그래도 임신한 아내 잘 챙겨주시고 아니야. 지금은 이제 어머님한테도 중립을 안 지켜도 돼 여기서는. 애가 나올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또 그게 쉽지가 않지. 아들 입장에서도 자기 엄마가 그러면 또 그리고서는 뭐 남편분하고는 크게 문제될 일은 없으니까 시어머님의 약간 이 말, 언행 고쳐지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무슨 반전이 있으면 그 글쓴이 며느리가 이제 음식을 너무 잘해진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정말 그 질투하는 정도로. 거 아니야? 엄청나게 잘해갖고 막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말이 그렇게 나온 거야.
그 음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괜히 질투를 하신 거예요. 맞아. 친정엄마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칭찬이고 또 며느리분한테는 좋은 거니까 좋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감에 따라서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은 충분히 다를 수 있으니까 시어머님이 또 그럴 의도로 막 약간 비꼬든가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그런 투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이제 며느리분 입장에서는 막 되게 안 좋고 짜증나고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받아들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 예민한 시기여서 오해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뭐 병원에서 병문안 왔는데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문안 하려고 간호하려고 휴가 냈구나 이런 거는 좀 약간 막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뭔가를 표현하고 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의 방식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예민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산을 앞두고 계시니까 좋은 생각만 하시고 좋은 것만 듣고 예쁜 것만 보고 하셔야 아기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이고요. 결혼한 지 6개월 좀 넘은 새댁이에요. 제 친구는 이제 결혼 2달 남긴 예비 신부고요. 친구가 요즘 신혼집 꾸미는 재미에 빠져서 이것저것 사고 요리조리 배치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리고 그런 사진들을 단체 카톡으로 보내며 어떠냐고 묻곤 합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이 다들 이쁘다, 좋다, 어디서 샀느냐, 인테리어 센스 있게 한다며 칭찬을 주르륵 늘어놓으면 이거 되게 비싼 거라며 흐뭇해합니다. 제가 봐도 가구들이 다 이쁘고 좋아 보이고 인테리어도 독특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쁘다는 칭찬이 쉽사리 나오질 않네요. 전 결혼 생활이 참 알콩달콩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남편이 다정다감하고 섬세하게 잘 챙겨주고 집안일도 척척 알아서 잘하거든요. 맞벌이 하면서 일하느라 피곤하고 힘든 건 있어도 집안일이나 남편과의 마찰로 힘들어 본 적은 없어요. 둘이 취미도 비슷해서 휴일에는 같이 여가 즐기고 먹고 싶은 것도 집에서 만들어서 둘이 맛있게 먹고 가끔 남편이 감동 이벤트도 해주는 저는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결혼할 때도 작은 신혼집 구하는 거 전혀 서운하지 않았고 지금도 전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둘 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집은 남편이 모은 돈이랑 대출 껴서 전세였고 혼수랑 결혼 비용은 제가 모은 돈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혼수가 최고급은 아니고 있는 한도 안에서 나름 좋은 걸로 샀고요. 살면서 살림살이가 부족한 게 많아서 제가 갖고 싶은 대로 구입해서 집을 꾸며가기 시작했어요. 공과금, 대출이자, 보험, 생활비 등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많아서 남는 돈으로 빠듯하게 살아야 하지만 없이 살아도 둘이 부비부비하며 사는 게 좋아서 그걸로도 행복했는데 요즘 그 친구가 보내는 카톡을 보다 보면 제가 사는 모양새가 싫거나 그런 건 아닌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느껴져요. 친구는 집이 원래 좀 잘 살아요. 어릴 때부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았고 대학 가서도 휴학하고 외국 1년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또 외국 1년 갔다가 대학원 가고 학교 방학 때마다 늘 해외로 여행 다니고 있다가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는 거예요. 친구는 돈 벌어본 적 없어도 해외여행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니고 명품 좋아해서 가방이나 옷도 백화점 명품관에서만 사고 화장품도 그렇고요. 제가 예전에 선물로 줬던 시계나 옷 같은 거 친구가 사용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좋은 브랜드가 아니어서 그런가 하고 한 번은 맘먹고 좀 비싼 화장품을 선물해줬는데 너무 좋아하면서 사려고 했던 거라고 기뻐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은근히 제 모습에서 보이는 구질함을 타박했었어요. 일부러 저를 까려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말하다가 나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친구는 좋은 것만 보고 사용해봐서 그런지 보세옷이나 로드샵 화장품, 중저가 메이커 가방은 눈에 영 안 차나 봐요. 이왕 살 거면 그래도 돈 좀 더 들여서 이쁜 거 사지 뭘 이런 걸 샀냐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해요. 신혼집도 좋은데 구했나 봐요. 남자 쪽도 잘 사는지. 서울 한복판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 30평대니까요. 혼수도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좋은 거 비싼 거 입맛에 맞게 척척 다 사니까 괜한 부러움과 질투가 나네요.
나 힘들게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건 아닌데 그냥 사는 게 뭐 이러냐 싶은 그런 허무함이 느껴져요. 누구는 돈 열심히 벌려고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매일매일 야근하고 아껴 쓰며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누구는 부모님 돈으로 편하게 공부하고 여행 다니고 집도 고급스럽게 꾸미고 한다는 게 저도 처음에 신혼집 꾸미는 재미에 이것저것 살 때마다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가구 브랜드 묻고 좀 촌스럽지 않냐며 이왕이면 돈을 더 들여서 비싼 거 하라고 했던 그 친구.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친구 말에 마음이 살짝 스크래치 난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구경을 하고 집들이도 할 텐데 선물은 뭘 사들고 가야 하나 고민되네요. 비싼 거 사긴 부담스러워서요. 이런 허무함, 우울함, 그냥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떨쳐버리면 그만이지만 친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랑질하는 그 카톡을 보고 있으려니 쉽지 않아요. 괜한 생각으로 우울하니까 안 그래도 잘해주는 우리 남편이 제 기분 풀어주려고 요즘 더 애쓰네요. 그런 걸 보니 미안하고 안쓰럽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내 행복 누리자 하고 생각하긴 해요. 에휴,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는데 그 친구 사는 모습 보면 딴 세상 같아서 고민 아닌 고민으로 적어봤습니다. 이번 사연은 친구한테 되게 질투를 느끼시는 그분의 사연인데요. 결혼을 앞둔 친구. 굉장히 얄밉네. 친구는 결혼을 2달 남긴 예비 신부. 근데 이제 신혼집 꾸미는데 이제 완전 푹 빠지신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뭐 인테리어 막 이런 거 하고 요리조리 막 배치하고. 신나가지고 막 이제 그거를 또 막 사진으로 뭘 사고 이러면 이제 그 단체 카톡방 친구들이 있는 방에다가 사진을 막 올리면서 자랑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자니 일투도 나고 얄밉기도 하고 그러는 게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여자들은 또 막 여자들 이 단체 카톡방은 정말 그냥 시시콜콜한 수다부터 막 자기 자랑질부터 막 온갖 정말 수다가 끊이지 않는 방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이제 안 보고 살면은 상관이 없는데 카톡방에서 항상 보여지니까. 사진을 올리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근데 하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친구들하고의 단톡방이 있는데 그곳에도 이 친구분과 같은 유형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자랑질이 그냥 일상인 친구예요. 그 친구는 오죽하면은 자신의 집 말 잘해야 돼. 밥 먹는 밥상 응.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찍어서 막 올리는 친구란 말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 상대방이 친구가 나보다 더 잘나고 뭔가 뭐 나보다 더 잘 살고 막 그러고 뭔가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으면 당연히 부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자랑질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굳이 왜 비교를 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나 둘씩 점점 비교하고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서 막 얄미워질 때까지 막 그렇게 하면은 나만 힘들고 진짜 내 정신만 나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일십하고 자랑하고 걔가 뭘 하든 그냥 신경을 안 써요. 나도 이제 막 인테리어나 집 꾸미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쁜 소품이나 귀여운 거 이거는 우리 집에 내 방에 뭐 어디에 놓으면 어울리겠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갖고 맨날 찾아보고 그런 어플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막 구경하고 이거 사고 막 이러는데 저는 만약에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소품이나 뭘 샀어, 가구를 샀어, 그리고 인테리어를 했어. 그러면 자기 혼자 만족해요. 나는 스스로 만족해.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잘 샀다. 이러면서 되게 행복해 하면서 그 행복감에서 만족하면서 지내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지인이나 타인이 그걸 봤어요. 우리 집에 와서. 그러고서는 뭐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다. 아기자기하게 진짜 잘 해놨네?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역시 난 좀 센스가 있나? 아니면은 역시 난 소질이 있나? 인테리어에 좀 약간 막 이러면서 뿌듯하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뭔가 이거를 내가, 나 이거 막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아니면 SNS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 다 보게끔 막 자랑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나 혼자 만족하고, 그런 소리를 꼭 안 들어도 되지만, 들으면 그냥, 잘했네. 집 예쁘게 꾸며놨네. 막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기분 좋은 그 정도? 이렇게 글쓴이분은 그 정도의 이제 경지가 안 되는 거야. 남편분이 풀어주려고 막 응? 아니 하고 근데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자기는 그냥 자기 인생 살고 너는 그러면 너는 돈도 많고 너는 잘났고 그래 뭐 있는 돈 가지고 뭐 그렇게 막 빼입고 막 좋은 거 들고 다니고 막 하고 다니라고 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웬만하면은 그냥 안 보고 최대한 막 그냥 피한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될 때까지 점점 이렇게 계속 무뎌지게끔 자랑하는데 완전 도가 텄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해탈의 경지?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냥 신경을 끈 수밖에 없어요. 친구분은 이미 자랑질 하면서 본인이 그 잘남?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이거에 맛이 들려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미, 그 만족감에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영 끊을 수도 없는 거고 최대한 안 보고 봐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부러울 수는 있고 뭐 사람이니까 부러워하는 거는 뭐 당연하니까 그럼 비교도 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그렇게 비교하고 끝이 없다 보니까 그쵸 뭐 부모님까지 원망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 음, 자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아요. 현실의 만족하기 행복 같은 거를 찾아서 만족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저렇게 잘해주시고 완전 최고인 막 남편분이랑 평생 그렇죠. 살 거지 친구랑 평생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얄미워하지 마시고 단체 톡방 같은 것도 알림도 꺼둬요. 그렇죠. 알림도 꺼두고 뭐 막 올라와 있어도 그냥 보고 얜 또 뭐 샀네 흥 이러고 그냥 털어버려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럼 끝.